자, 우선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랭귀지 모델하고 챗 포맷 그리고 토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아마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 걸 거예요. 그 LML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보통 그 LML에서 그 텍스트 생성 과정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즉 어떤 문장의 일부 문제, 프롬프트는 지시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냥 그 LML 그에 입력된 어떤 문자든지 다 프롬프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I love eating 이라는 요 세 단어로 된 문장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넣게 되면은 답변이 당연히 나오겠는데 요 뒤에 따라올 가장 그럴싸한 말들이 날아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agels with cream cheese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My mother's meatloaf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out with friends가 나와도 문장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방법으로 이러한 과정을 말하자면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머신러닝의 큰 부류가 그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게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르는 거는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소위 번역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도학습은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뭐가 나와야 되는지 답을 명확히 알고 있는 훈련 자료를 가지고서 그 소위 그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지도학습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예가 레스토랑 리뷰어 감정 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리뷰, 그러니까 그 평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e pastrami sandwich was great. 근데 이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결과는 포지티브. 보통 소위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좋다는 거를 포지티브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나쁘다는 거는 네거티브라고 우리가 그 단어로 그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service was slow and the food was so. 그러니까 음식도 별로고 그 서비스 너무 느렸어. 이건 네거티브죠. 스펠링 틀렸네요. 그리고 지금 고쳐놔야겠네요. Any G. 자, 그리고 the Earl Grey tea was fantastic. 이건 포지티브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와 같은 걸로 훈련시키고 나면은 나중에 좋은 문장, 그러니까 좋다는 표현을 댄 best pizza I've ever 또 이것도 틀렸네요. 스펠링이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요? ever 헤드에서 포지티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런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 있으면 지금 일부 몇 개만 보셨지만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거를 이제 배포하고 그리고 배포한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그 적정한 앞에 문장을 넣고 뒤에 답을 받아서 말하자면은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단계인데 LML도 똑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도 결국엔 지도학습을 사용해서 다음 단어를 반복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으로 언어 모델이 구축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진 않겠지만 원리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보세요. My favorite food is a bagel with cream, cheese and rocks.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앞에 그 4개의 단어, 5개라 그럴까요? 5개의 단어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바로 다음 단어가 답으로 나오도록 지도 학습을 우리가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여기서 그 레스토랑 리뷰어 감정 분류 때의 입력과 출력 데이터 쌍처럼 우리가 어떠한 문장이 주어든지 간에 그 입력과 출력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목적은 문장이 들어가다가 멈추면 그 다음에 나오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가 뭐겠어요? 당연히 이 문장의 그 바로 다음 단어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 훈련 자료를 구축할 수가 있겠죠. 모든 문장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훈련시킨 게 LM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LML에는 크게 2가지 타입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베이스 LML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Instruction Tuned LLM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이스 LML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그 문장을 가지고서 바로 다음 단어가 무엇이 나올지를 훈련을 시켜서 그 완성된 그러한 언어 모델을 베이스 LM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unicorn이라는 요 단어 한 8개인가요? 들어가면은 그 다음 단어로 이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럴싸하게. That lived in a magical forest with all her unicorn friends. 우선 유니콘 동화 얘기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What is the capital of the France라는 문장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그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질문형 답이 그 문장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음에는 What is France the largest city? What is France population? What is the currency of France? 좀 마찬가지로 근데 이러한 그 문장을 가지고 학습했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지에 가지고 어떤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그러한 단어, 문장을 가지고 학습을 했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동작을 해요, 진짜. 베이스 LML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쓸모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작업한 게 바로 Instruction Tuned LML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Instruction Tuned LML은 말 그대로 지시에 따르도록 튜는 좀 더 정밀하게 조정한 거죠. 그 조정한 LML입니다. 지시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What is the capital of the France?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그 질문에 적절한 답변이 그 다음 단어 문장으로 나오게. 그러면 the capital of the France is Paris라고 나와야지 정확한 답이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일단은 베이스 LML을 먼저 훈련시켜야 돼요. 아까처럼.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 문장을 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다음에 그 파인 튠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 미세 조정을 하는데 이럴 때는 그 새로운 입력과 출력을 가지고 조절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What is the capital of the France가 들어가면 반드시 the capital of France is Paris.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가면 답이 나오는 이러한 입력과 출력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작업까지 하냐면은 거기 그 훈련되고 나면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서 살펴보는 겁니다. 사람이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이 LML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 트리플 H라는 그 기준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helpful하고 honest하고 harmless한 답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답변이 도움이 되어야 되고요. 답변이 정직한 답이어야 되고요. 답변이 어떤 해를 줄 수 없는 harmless 이런 세 가지를 충족하는 답들로 구성됐는지 그걸 평가를 합니다. 사람이. 그러면은 점수를 매길 수 있겠죠. 숫자로. 얘는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5점, 4점 이런 거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가가 좋게 나오도록 다시 훈련을 시킵니다. 요거는 조금 그 설명이 힘든데 왜냐하면은 강화학습이라는 또 다른 그 학습 방법을 좀 이해해야지만 이해될 텐데 그런 방법이 있구나 정도만 우리 수준에서는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드백, 사람의 말하자면은 그 의견이 반영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기법을 써가지고서 말하자면은 이 LML이 원래는 시작은 베이스 LML에서 시작됐는데 얘가 질문에 따라서 답변하도록 조정하는 후에 그 답이 정말 사람이 원하는 답으로 나오도록 다시 한번 조정하는 그러니까 2번 더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소위 챗 GPT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챗 GPT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 소위 몇 가지 또 알아야 될 기본적인 상식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오픈 AI 제공되는 API 키 쓰는 거 똑같아요. 지난주에 썼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env에다 넣어놓고 그거를 읽어온 다음에 거기에는 오픈 AI API 키에 말하자면 코드가 써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읽어오는 게 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 한번 썼던 헬퍼 펑션이에요. 이 헬퍼 펑션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get completion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었는데 얘는 입력으로 프롬프트를 전달받으면 그걸 가지고 어디에다가 가서 답변을 가져오는 거냐면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말하자면은 그 채팅 말하자면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 우리가 말하자면 오픈 AI의 챗GPT 사이트에 입력했을 때 말하자면 동작하는 게 바로 이 API인데 이렇게 씁니다. openai.chat.completion.create 한 다음에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사실은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이런 형식으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귀찮잖아요. 매번 하기. 그래서 요거를 이런 그 리스트 안에다가 이렇게 요거 뭐죠? 딕셔너리로 또는 제이슨 형식으로 롤은 유저고 컨텐트는 바로 내가 집어넣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집어넣은 프롬프트다라는 의미로 메시지라는 변수로 그거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가 메시지는 메시지다라고 전달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 어떠한 그 모델을 쓸 거냐. 왜냐하면 챗GPT 사이트 오픈AI에서 제공하는 모델이 많아요. 그러니까 GPT 3.5, GPT 4, GPT 4.5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걸 쓸 거냐. 그거를 선택하면 그걸로 하는 거고 템퍼리처는 무작위성을 나타내는 건데 무작위성을 약하게 주려면 0으로 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리턴되는 값이 리스폰스로 받으면 이것 또한 그냥 답만 오는 게 아니라 뭐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와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원하는 답변만 골라내는 방법이 이렇게 리스폰스의 첫 번째 초이스에 메시지에 콘텐트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달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한번 써보면 간단해요. What is the capital of the France? 이거를 우리가 입력으로 집어넣으면 get completion에 답변이 이렇게 나와요. 볼까요? The capital of France is Paris.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잘 동작하죠. 그죠? 이렇게 우리 가지고서 마치 챗GPT의 인터페이스를 쓰는 것처럼 get completion을 활용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토큰이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토큰이라는 건 뭐냐면 토큰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요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아까 했던 요 질문 대신에 좀 재밌는 다른 질문을 한번 넣어볼게요. 프롬프트를 take the letters in lollipop and reverse them. 자, 이거 보세요. 롤리팝이라는 이거 뭐죠? 막대사탕이네요. 롤리팝의 문자들을 가져다가 뒤집어줘. reverse them 하죠. 그래서 보니까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얘를 시키면 얘가 답변을 이렇게 줘요. 틀렸죠? 왜냐면 POPI로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하면은 막 뒤죽박죽이에요. 왜냐하면은 얘가 그 토큰 단위로 이거를 프로세싱 하기 때문에 그래요. 토큰 단위는 뭐냐면 요거가 그러니까 한 단어가 토큰이 아니고요. 단어의 일부분이 토크예요. 많이 쓰는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 어쨌든 또는 각각의 요 한 뭐죠? 워드 그러니까 레터 하나가 토큰일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이런 특수 기호들은 별도의 말하자면 토큰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하면 답변이 제대로 나와요. 볼래요? Take the letters in lollipop인데 롤리팝의 그 문자와 문자 사이에 하이픈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POPILLOL 제대로 나왔네요. 그죠? 왜냐하면은 얘가 토큰 단위로 이렇게 잘려요. 하나하나가 다. 이럴 때는. 그러면은 토큰 단위는 얘가 이해하고 있는 그 단위거든요. 그래서 얘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보통 토큰은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이 자연어 처리에서도 learning new things in fun 이런 문장을 분석할 때 단어 수준으로 했어요. 이렇게. 요 색깔 단위처럼, 단어처럼. 근데 이거보다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토큰 단위로 하는 걸 알아냈는데 그렇게 토큰 단위로 자르면 이렇게 잘린대요. PROM, PT 이렇게 색깔로 된 게 하나의 토큰이죠. 그리고 공백 is, 공백 A. 짧은 단어는 한 토큰으로 들어가요. 또는 어떤 긴 단어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무작위성이 있는데 아마 영어 문장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말하자면 별도의 토큰으로 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롤리팝 같은 경우에는 토큰으로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뀐대요. L, O, O, L 그리고 IPv 세 개 토큰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한 워드가 아니 그러니까 한 레터가 한 토큰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뒤집기가 쉬운 거죠. 순서를. 그런데 그러면 토큰은 얼마나 크기냐? 보통 이게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어림잡아 보통 그 문자 4개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단어의 길이의 단어보다는 짧아요. 그래서 한 4분의 3 길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토큰 개수는 그 훨씬 더 많아요. 그 단어 개수보다 문장 안에서.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델마다 입력되는 그 문맥, 컨텍스트, 프롬프트죠. 그거하고 출력되는 거. 이거의 그 토큰 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보통. 그래서 보통 이 모델에 말하자면 큰 문장을 말하자면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건 토큰 개수를 소용한다는 거예요, 토큰. 예를 들어서 챗 GPT에서 지금은 아니죠. 3.5, 그 4.1만 3.5 터보는요. 토큰 개수 4,000개 정도만 허용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력과 출력을 합한 거기 때문에 입력이 몇 개다. 뭐 출력이 몇 개, 이렇게 좀 하긴 힘들고요. 입력되는 그 문맥의 토큰 수 더하기 출력되는 문장의 토큰 수가 한 4,000개까지만 허용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그 챗 GPT,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그 GPT 3.5 이후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들은 그 소위 입력되는 그 프롬프트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냐면 약속된 형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쓴 것처럼 우리가 여기 그 뭐죠? API를 쓸 때 이렇게 썼죠. 오픈 AI 챗 컴플리션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입력으로 메시지는 메시지. 근데 메시지를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형식으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메시지 안에는 3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여기 롤이라 그래서 역할이 시스템인 경우, 롤이 사용자, 유저인 경우, 롤이 어시스턴트인 경우. 이 시스템은 그 말하자면 제일 먼저 그 챗GPT한테 명령할 때 너는 누구다라고 얘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콘텐트, 거기 문장은 다 콘텐트라고 써요. You are an assistant, 뭐 helpful assistant, 뭐 이런 말 쓰는 거고요. 이건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어시스턴트는 요 응답이에요. 즉, 그 LML이 응답해주는 부분이 여기에다 정돼서 리턴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그래픽하게 설명되면 시스템 메시지가 여기 위에 상위에 있고요. 그런데 어시스턴스한테 얘가 말하자면 챗 모델이죠. LML이죠. 언어 모델. 얘한테 사용자가 입력하면은 얘가 반응하고 입력하고 반응하고 근데 어떠한 식으로 반응하느냐? 이 시스템에 써 있는 것처럼 시스템에서 약속된 것처럼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말하자면은 그 약간 변형시킨 헬퍼 함수 쓸 거예요. 아까랑 똑같아요. 메시지 집어넣고 요번에는 메시지를 만들어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 아까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지금까지 썼던 거는 프롬프트 집어넣으면 프롬프트를 콘텐트에 넣어서 그걸 메시지로 만들어서 얘한테 줬잖아요. 그러지 말고 얘를 바깥에서 아예 만들어서 주자 이거예요. 그런 헬퍼 함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그 헬퍼 함수로 해서 메시지를 주면은 메시지스 이퀄 메시지 바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모델은 뭐 늘 쓰던 거, 이건 디폴트 값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템퍼리처도 바깥에서 주고, 맥시멈 토큰, 원래 줄 수 있거든요. 토큰의 개수가 그 모델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도 있지만, 임의로 우리가 정해서 우리는 맥시멈 요만큼만 토큰을 쓸 거야. 약속해서 말하자면 그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맥스 토큰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죠. 정수. 그 정수 값에 이상 되는 건 그냥 잘라버려요. 그래서 얘는요. 한번 봅시다. 그리고 리스폰스는 똑같아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요걸 쓰려면은 요 함수를 쓰려면 get completion from messages라는 함수를 쓰려면 messages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 만드는 과정이 요겁니다. 보세요. messages, role, system. 요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컨텐트. 얘의 역할을 써주면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건데 You are an assistant who respond. 그러니까 너는 반응하는 어떤 도움 주는 애야.
근데 여기 보니까 In the style of Dr. Seuss, Seuss,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아기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말하자면 저자가 그림책 제목이에요. 닥터 수스라는 게. 그래서 닥터 수스 그림책 스타일로 말하는 이러한 거다라고 한번 재미삼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롤은 유저한테는 이런 프롬프트, 얘가 프롬프트죠. 그러니까 write me a very short poem about a happy carrot. 그러니까 행복한 당근에 대한 아주 짧은 시를 써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만들었죠. 이렇게 고형식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답변하겠죠. 여기선 템퍼리처를 좀 일로 줬네요. 그러니까 좀 크리에이티브한 그러한 결과를 말하자면 얻어낼 때는 가장 큰 값인 1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스폰스를 받은 걸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있던 거랑 다른 문장이 나온 거 바로 눈치챘을 거예요. 왜냐하면 템퍼리처가 1이라서 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와요. There once was a carrot so bright and cheery with a smile so wide, oh so merry. 이런 어투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닥터 수스라는 요 그림책의 말투가 이래요. In the sunny patch it dances and swayed, bringing joy to all in its parade. 어쨌든 간단한 시 하나 주네요. 진짜 어떤 캐롯에 관련된, 그죠? 해피 캐롯, 그러니까 행복한 당근에 춤추는 거 이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요번에는 좀 이렇게 한번 다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요번에는 시스템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All your responses must be one sentence long. 너는 반드시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만 답변해야 돼. 그런 다음에 write, 질문은 똑같이 했어요. Write me a story about the happy carrot. 그죠? 그러니까 똑같았었죠. 포임이라는 거 좀 빠졌네. 어쨌든 이렇게 했더니 답변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약속된 대로 여기서 넌 한 문장으로만 만들어야 돼 하니까 시스템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LML이 어떤 식으로 behave 하게 하려면은 이 시스템을 잘 조정하면 된다니, 시스템 메시지를 잘 조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once upon a time, a cheerful carrot 어쩌고저쩌고 한 문장으로 딱 끝냈습니다. 자, 또는 이번에는 그걸 또 합쳐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You are an assistant who respond in the style of Dr. Seuss. 그러니까 아까 썼던 그 시스템 메시지예요. 근데 추가로 all your response must be one sentence로.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하되 길이는 한 문장으로 해. 그랬더니 똑같은 그 프롬프트를 줬더니 어떻게 해요? 닥터 소스가 하는 말투로 쓰긴 썼지만 짧게 한 문장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스템 이러한 메시지 또는 요 문맥을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토큰 개수까지 우리가 제한하는 거를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Get completion and token count. 아까 우리 헬퍼 함수를 좀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딱 하나예요. 여기 토큰 개수, 맥스 토큰을 안 주다가 여기서는 500으로 준 겁니다. 500을 주면은 맥스 토큰 이꼴 500이라고 쓰여지니까 토큰의 개수가 500개 이상은 안 만들어서 답변을 하겠죠. 어쨌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합니다. 사실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 response에 말하자면은 response라는 것이 사실은 그 안에 뭐가 많이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답변은 초이스 밑에 메시지 밑에 콘텐츠인데 토큰에 관한 정보도 거기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 어디 들어있냐면 response라는 변수 아래에 usage라는 그 변수가 또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뭐죠? 그러니까 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키 밑에 prompt 토큰, completion 토큰, 그리고 total 토큰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prompt 토큰은 몇 개 쓰였고, 완성된 토큰은 몇 개고, 답변 토큰은 이게 합하면 요거거든요. 토탈 토큰이 몇 개야? 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딕셔너리 타입으로 이렇게 컬리 브레이스로 담아서 이런 변수 키 밸류로 저장해서 리턴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답변을 한번 봅시다. 얘를 함수를 그대로 새롭게 만들었고요. 요번에는 아까 썼던 거 똑같으네요. 그죠? 요번에는 그 대신
짧게 하는 게 아니라 닥터 수스처럼 말해. 근데 시를 만들어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get completion and token count라는 걸로 했으니까 토큰 그 개수를 정리해 준 그 딕셔너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 딕스트를 한번 볼 거예요. 일단은 리스폰스를 먼저 볼게요.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시를 써달라니까 시를 잘 써줬어요. 그런데 토큰 개수를 몇 개 썼는지 보니까 지금 여기 시에서 쓰여진 토큰 개수는 전체는 79개. 근데 질문으로 넣은 게 35토큰. 그리고 답변으로 받은 게 44토큰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그 토큰 단위로 보면은 44개의 토큰으로 리턴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은 이 챗GPT와 같은 LML을 쓸 때 물론 챗GPT로만 실험하고 있으니까 그 가장 무슨 챗GPT에 특화된 포맷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LML이 비슷한 형식을 따르는데 이렇게 입력되는 말하는 프롬프트에는 그 시스템이라는 그 역할에 관한 이런 그 프롬프트 또는 컨텍스트와 사용자가 말하자면 집어넣는 그 요청 리퀘스트죠. 그것에 대한 그 컨텍스트가 함께 들어가고 리턴 받는 것은 우리가 보통 여기 아까 어디 있죠? 여기 설명이 살짝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리턴 된다고 합니다. 어시스턴트라는 요 키에다가 그다음에 그 값으로 콘텐츠가 넣어서 리턴되고 그 각각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말하자면 모니터링 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섹션 1에서는 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LML이 어떤 식으로 학습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되었고요. 그리고 LML을 우리가 사용할 때 말하자면은 그 토큰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실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양한 헬프 함수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